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예, 자유한국당 왜 저러는지 자유한국당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와 함께 한국당 속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정유경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요새도 반장이라고 하죠? 네, 여당 반장, 야당 반장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반장님이시고 그냥 기자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 네, 그리고 강효상 의원 오늘 오후에 삭발을 이어갔죠. 네. 어제 황교안 대표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박인숙 의원까지 하면 총 4명 그렇죠. 그리고 전직까지 포함하면 한 67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제일 궁금한 게 자유한국당 내에서 분위기가 어떤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고조가 돼 있나요? 네, 굉장히 기분이 업이 돼 있고 예. 앞으로 이제 삭발 정국이 계속 이어질수록 국민들의 지지가 좀 더 모일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고요. 특히 가장 많이 감동이라고 할까요? 예. 이제 그쪽 의원들이나 지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좋은 포인트로 평가하는 것이 예. 그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 의구심이 상당히 사실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예. 조국 청문 정국 동안 사실 황 대표가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었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그나마 앞에서 나와 있었지만 그리고 보수 통합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는데 예. 황 대표가 던지는 아젠다가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죠.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꽉 막힌 전국, 조국 임명이 강행이 그대로 됐는데 네. 도대체 야당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형국에서 예. 대표가 좀 뭔가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는데 네. 차마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네. 그 삭발 머리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좀 조금 약간 금기시되는 주제였거든요. 대표님 머리 한번 깎으시죠. 네, 그런 주제를 그런 말을 사실 아무도 못했다고 해요. 근데 최고위 회의를 하다가 이제 기자들이 와서 공개 회의하고 그다음에 네. 비공개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황 대표가 추석 끝나고 직접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머리를 깎겠다고. 근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네. 그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황교안 대표가 머리를 깎기로 결심한 데는 이현주 의원,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의 삭발이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나요? 네, 이현주 의원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삭발을 했죠. 그랬죠. 임명 강행되고 다음 날이었나? 예. 그래서 사실 야당 출입 기자들은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예. 이거 한국당 지도부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무소속 의원이. 근데 이제 또 무소속인가요 지금? 네, 지금 무소속이죠. 바른미래당에서 나와가지고 굉장히 또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사실 예. 성공했어요. 예. 그동안 이현주 의원이 뭐 한다고 해도 예. 별로 기사가 잘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한동안 많이 주목을 받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 굉장히 잘 한 거죠. 그 정략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잡은 것이고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선빵을 맞은 건가요? 그렇긴 한데 사실 이현주 의원 같은 네. 경우에는 언젠가는 한국당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범 한국당으로 이미 약간 받아들인 분위기도 좀 있기 때문에 발 절반 정도는 걸치고 있다. 네, 오히려 독려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박인수 의원이 바로 11일에 예. 이어서 삭발을 했고 예. 그런 상황이 되니까 황교안 대표도 아마 추석 동안 생각을 해보면서 예. 여기서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문제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아서 아니, 참고요. 무슨 문제인지 알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출입 기자들은 대체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황 대표가 삭발식을 예. 한다고 알렸는데 예. 주변에 사람들이 전부 관심이 삭발이 그렇죠. 아니라 예. 다른 데 쏠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희화화되는 게 아닌가 좀 예. 걱정을 했는데 예. 다행히 이제 깎으신 모습을 보니까 보셨어요? 이 DC 인사이드 탈모 갤러리에서 지지를 철회했던 얘기가 왜요? 굉장히 빽빽해서 빽빽해서. 빽빽해서 풍성하더라.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설이 돌고 있는데 아니, 그 뒤로는 이제 저 머리는 안 자라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대체로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군요. 모 원외 네. 당협위원장이었나? 그 공천을 못 받아서 한번 머리를 밀었대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길이가 조금 자라다 말았다고 그런 슬픈 소식도 있어서 본론으로 들어가. 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황교안 대표의 삭발 그리고 이어진 전현직 의원들의 삭발이 결국은 조국 법무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면서 그렇죠. 이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자는 건데 네. 이게 실제로 유효한 투쟁 전략인지 지지율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긴 한데 그거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럼 당내에서 이 분위기가 막 살아나고 있으면 네. 어제 황교안 대표가 했고 오늘은 또 다른 전현직 의원들이 이어서 했고 강민상 내일도 의원이 대구에서 했죠. 예, 내일도 하나요? 내일 또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예. 이제 누가 할지는 지금 사실 예. 굉장히 비밀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보안을, 기대감을. 깜짝 놀라게. 네, 누가 할 건지 물어봐도 할 사람이 줄을 서 있다고만 그러니까 얘기를 그게 하고. 박맹우 사무총장 얘기죠. 네, 지금 삭발할 사람이 줄을 서 있다. 근데 네. 누구인지는 얘기하지 않고 얘기할 수 없다. 이게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미리 예상이 되는 것보다 다음 날 아침에 깜짝. 딱 네. 터뜨려줘야 기자들이 좀 더 반응을 하고 네. 그런 걸로 생각한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도 몇 분은 자기가 삭발 리스트에 지금 대기 중이라는 네. 얘기를 하기도 해요. 부인한테 이미 허락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왜 부인한테 허락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기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오늘부터 국회 풀단이 관심을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네. 삭발 뉴스의 가치가 점점 더 뭐라고 할까요? 약해지고 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대표 정도가 되니까 굉장히 관심을 모았고 여성 네. 의원들이었으니까 좀 관심을 모았지만 이제 이 다음에 하시는 분은 별로 자칫하다가는 주목도- 카메라가 안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줄은 서 계신다고 하는데 앞자리 차지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장소는 청와대 앞이고 장소도 자기가 이제 정할 수 원하는 있는 것 대로. 같아요. 오늘 강효상 그-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구 당협위원장이어서 대구역 앞에서 네.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동대구역 이게 네. 굉장히 크게 보이더라고요. 대구에 반드시 공천을 네. 해달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 삭발 투쟁을 놓고 낡은 방식이다. 별로 특이하기는 한데 그렇게 강렬한 메시지가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서는 안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렇죠. 하나가 삭발이고 머리는 곧 자라지 않느냐. 네. 실제로 이전에 그 패스트트랙 때 삭발했던 의원들도 지금은 머리가 다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 어떻게 보세요? 이 국회의원 그리고 정당 대표, 특히 대표의 삭발은 이례적이다, 혹은 뭐 사상 처음이다 이런. 네, 제일 내용. 야당 대표가 네. 한 것은 처음이더라고요. 제가 다 그런가요? 한번 찾아봤는데 네. 야당 대표가 한 일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87년에 박찬종 의원이 예, DJYS 예, 그 3자 예. 합쳐야 된다면서 처음으로 삭발을 했었고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갈라져 나오면 네. 지니까 네네. 둘이 후보 단일화를 하라 네. 그런 거였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가끔씩 예. 야당에서 예. 의원들이 좀 더 여론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삭발을 예.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전에 야당 원내 부대표단에서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단에서 네. 사학법 재개정 반대하면서 한번 음. 신상신 의원 지금 예. 차서원 의원이죠. 예, 예. 이분이 머리를 민 적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게 2007년. 네. 그것도 10년 전 네, 얘기예요. 그것도 야당이었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서훈 민주당 의원이 예. 그 당시 이제 여당 의원으로서 삭발을 했던 좀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게 또 그 당시 민주당에서 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가지고 당이 거의 쪼개지는 위기가 생겼을 그때였잖아요. 그리고 예. 결국 삭발하고 예. 열린우리당으로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사실상 가장 절박한 처지에 놓였을 때 예.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게 사실 원내대표나 대표 정도 되면 지도부로서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협상 수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삭발을 선택한다는 건 그렇게 뭐랄까 21세기 스타일은 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예. 나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적어도 황 대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화제성을 그런가요? 모은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화제성까지 같이 모았던 것 예. 같아요. 그 삭발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쏠리긴 했지만 이번에 그 머리를 굉장히 우리가 웃으면 안 되는. 웃음 죄송합니다. 머리를 굉장히 좀 멋있게 처음에 밀 때 예. 투블럭으로 하는 거 키포인트가 그 옆에서부터 미는 굉장히 예.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예. 저 어디서 모셔오신 스타일리스트시냐고. 가운데부터 미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아, 그렇죠. 고속도로 네. 예전에 고등학생들 고속도로 네. 내듯이 여기서 쫙 미는 경우가 있죠. 저는 이현주 의원도 여기 가운데 부분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전에 그 패스트트랙 때 항의하면서 박대출 의원이라든지 삭발을 하실 예. 때 그때는 좀
좀 코믹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김준교 저기 맞아요. 예, 한국당 의사 협회 아니요 의사협회는 아니고 그냥 청년 예, 정치인 예, 지망하는 예. 분인데 최고위원 후보로 예. 나왔다 떨어졌는데 예. 이분이 같이 삭발하겠다고 예. 하면서 밀기 시작했는데 그런 식으로 가운데부터 미는 바람에 짤이 굉장히 안 좋게 남았죠. 그때 그리고 여기는 의원들만 밀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있지 쫓겨날 않았었나요? 뻔했죠. 예. 예. 밀다 요 반만 밀고 쫓겨날 뻔했었어요. 하여튼 삭발이 이렇게 희화화되는 건 좋지 않은데 전 사실 네. 이 사태에 좀 제일 안 좋은 점이 네. 삭발 자체가 약간 웃음거리가 되는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좀 그게 걱정이 네. 되더라고요. 사실 삭발 같은 경우는 옛날에 노동계에서 네. 진짜 음. 더 이상 투쟁할 수 없을 때 네. 여야 모두 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국민적 네. 관심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던 건데 그러니까 심상정 대표도 오늘 정의당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과거 운동권 시절 삭발, 단식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모욕했던 공안 검사들의 말이 생각났다. 예, 황교안 대표도 공안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삭발의 그래놓고 왜 당신들이 그거 하냐 뭐 이런 네. 얘기죠. 삭발의 이유는 또 헌정유린, 예. 뭐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말들을 계속 하잖아요. 독재 타도 예, 예. 이런 얘기를 이제 황 대표가 하실 때마다 약간씩 조금 약간 놀랍니다. 저는 조금.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삭발, 단식 이거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나는 이거밖에 가진 게 없어. 내 걸 던져서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내 목소리를 들어줘. 이런 최후의 수단에 가까웠는데 사실 황교안 대표는 굉장히 출력이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뭐 예. 청와대와의 뭐 대담을 청해도 되고 아니면 뭐 손학규 대표 뭐 얼마 전에 한번 만났지만 네. 좀 더 물밑 교섭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유승민 의원이랑 네. 보수정당 통합 메시지를 던져도 되고 네. 할 수 있는 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삭발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쇼라고 하면 조금 약간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그런 그러다가 보여지는 자유한국당 출입정지 아, 나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편집해 주십시오. 이거 생방송인가요? 생방송이라 편집은 안 돼. 결기를 보였다. 아, 그렇죠. 결기를 보였긴 네. 보였는데 네.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좀 더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 사실은 이어져 줘야 됩니다. 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좀 보수 통합에 대한 얘기나 당내 혁신에 대한 얘기가 같이 와야 된다. 그렇죠. 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또 유의미하게 크게 올라가진 않고 있거든요. 그 야당으로서는 호재라고 하는데도 예. 그걸 보여주려면 진짜 뭔가 당에서의 새로운 개혁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걸 사실 황 대표가 나서서 조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후속 프로그램이 없다. 네 근데 이제 보수 통합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들리는 얘기는 유승민 의원하고도 뭐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는 예. 하는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구체적으로 뭔가 진전된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뭔가 후속 플랜이 있을지 걱정이 되긴 방금 합니다. 지지율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이 한국당이 굉장히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정기국회가 열렸는데도 의사 일정도 합의를 안 하고 합의는 했는데 예.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을 사실상 뒤집은 거죠 합의를. 그렇죠. 네, 합의 참 잘 뒤집는데. 네, 좀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도 열려 열리긴 있는 했지만 상태인데 사실상 실제로 개정 휴업 아무것도 상태. 네. 안 하고 있는 거고. 네, 원래는 오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어야 하는 날인데 어제 아닌가요? 오늘일까요? 오늘이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미뤄졌어요. 뭐 예. 무기한 연기라고는 하는데 아마 이달 말에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장관 피의자가 정부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는 꼴을 못 보겠다 뭐 이런 이유였잖아요. 네, 연설을 할 때 보면 국무위원들이 총리를 포함해서 그렇죠. 이렇게 쭉 앉아 있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이렇게 명패 놓고 앉아 있는데 예.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견례 자리에 꽃길을 깔아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경원 의원부터 피의자 피고발인 아닌가요? 그렇죠. 피의자가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다는 예. 원칙이 생기면 사실 거기 못 들어올 분이 한 59명 정도 되시는데 예, 네. 그 패스트트랙 그것 네, 때문에.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유한국당의 강경 투쟁이 실제로 뭐 삭발까지 이어지고 하는데 국민들한테 얼마나 호소력이 있고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 효과가 좀 있나요? 어떻게 한번 보셨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쭉 나오고 있지만 예. 대체로 보면 무당층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예. 지지층에서 조금 빠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당이 이제 제가 한국당 기자니까 말씀드리자면 한국당이 이제 문제로 여기는 거는 이 예. 무당층이 한국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예. 오고 있지 않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제일 큰 고민이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고민인데 예. 삭발 정도로는 지금 그것을 보여지고 잘 있는 게 모르겠고요. 이제 방금 보신 게 무당층의 비율이었고 네. 처음에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14점 2에서 리얼미터 기준이네요. 이거는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9월 9일, 네. 9월 11일 이때 조사한 걸 보면 8월 초에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던 당시 한 14% 선이었는데 임명 뒤에는 한 14.9%. 이거는 리얼미터 쪽의 조사 방식에서는 무당층이 좀 적게 나오고 네. 다른 조사 기관에서는 무당층 비율이 20%에서 크게는 30% 후반대까지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온 경우는 이제 38.5% 정도까지 나오는 어디 조사인지는 칸타코리아와 SBS에서 예, 예. 9월 9일부터 11일까지 했던 예. 조사인데 뭐 오늘 한국당이 인용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제 이 정도로 많은 예. 무당측이 생겼는데 사실 그게 한국당으로 오고 있지는 않지만 예. 나경원 원내대표 말은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만도 예. 대단한 성과다. 예.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자유한국당 쪽으로 많이 가지도 않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도 그닥 크게 빠지지는 않았던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임명을 예. 하기 직전 직후 쪽으로 해서 약간 그 지지층 결집 그런 분위기가 관찰이 되는 예. 것 같습니다. 칸타코리아 기준으로 봐도 그닥 더불어민주당이 여기는 좀 차이가 있군요. 더불어민주당이 31%, 자유한국당이 18.8% 정도 이렇게 차이가 지지정당 나고 없다가 30.5%, 모르겠다가 8%, 네. 여기가 38.5%가 되는 거죠. 만약에 총선을 내일 당장 실시를 한다면 이 실제로 투표율은 70% 안팎되잖아요. 그러면은 무당층이 한 30% 정도 되는 것도 사실 조사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고 어쩌면 투표율에 부합하는 결과일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다만 이 무당층 비율이 이 높고 낮은 거는 제가 예전에 취재할 때 보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저 지지정당 없어요. 선생님 그럼에도 제가 불러드리는 것 중에 약 조금이라도 마음에 가는 곳이 있다면요 해서 네. 한 번 더 물어서 무당층 비율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곳이 있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한 번만 묻고 끝나는 때가 있고 리얼미터하고 칸타코리아는 이런 차이가 있어 보이네요. 제가 정확하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오늘 핵심은 그러면은 조국 법무장관 지명 또 한 달에 걸친 검증 그리고 임명 이후에 자유한국당 주장대로라면 무당층은 늘었는데 그게 자유한국당 쪽으로 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기대하는 것이 이 전국이 좀 장기화가 된다면 예. 결국은 오게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기대감이 흐르고 있고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좀 분발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지율 중에서도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보면 청년층의 박탈감, 배신감, 네. 분노 이런 게 이전보다 돋보였던 거잖아요. 네. 그 아무래도 그 교육 문제가 얽혀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 공정을 주장했던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달랐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었는데 실제로 청년들의 지지율은 어떤가요? 그런데 보면 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지정당 없다는 그런 말이 예. 가장 많은 그 세대, 그 예. 특정 집단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역시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도 높은 편이 아닙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던 그 무당층이 가장 높은 칸타코리아 조사에서도 예. 한국당 지지율이 20대의 경우에 6% 예. 정도. 6%. 네. 그러니까 18%가 이제 평균이라고 통합이라고 봤을 때 6%. 예.
그리고 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낮은 편이고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가는 편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20대가 좀 유의미하게 한국당의 어떤 지지를 크게 더해줄 수 있는 상황은 또 못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저스티스 리그, 자유한국당 바깥의 보수 시민단체나 유튜버까지 묶어서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겠다 이런 것도 그런 걸 겨냥한 거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네. 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사실 이 저스티스 리그하고 어벤져스를 섞어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분들이 약간 DC하고 마블을 잘 구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구별 잘 못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뭐야 DC 어벤져스야 저스티스 리그야 하나만에 이런 느낌인데. 둘 다 영웅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네. 좀 그 리그가 다른가요? 네, 예. 범주가 다르거든요.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10대들을 겨냥하는 그 네. 마음만 참 너무 좋은데 네. 조금 더 섬세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아 그래 두 개를 막 섞었어요. 네, 어벤져스였다가. 네, 둘 다 같이 이렇게 섞습니다. 일단 내세운 건 저스티스 리그 왜냐하면 네. 정의와 공정을 네. 중요시하는 세대를 위해서 저스티스란 이제, 말이 들어갔으니까. 들어갔는데 이제 예. 본인들은 또 어벤져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네. 반응이 별로 좋지 않으신데. 아니 오늘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 황교안 대표의 삭발투쟁으로 대중의 주목을 끄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고 어떻게든 이 전국에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젊은 층들을 그렇죠. 끌어보겠다. 네, 젊은 층,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의 네. 중산층.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전략인데 네. 그 전략은 이미 이제 총선이 시작된 거잖아요. 공식 그렇죠. 선거운동 기간은 내년 4월이라고 하더라도 네.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이게 다 지금의 행보 하나하나는 모든 것이 총선과 관련이 있고 총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 자유한국당이 조국 정국을 오래 길게 끌어가고 싶은 거는 이게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인 거죠. 네, 총선에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한 지지층들을 흔드는 효과, 약화시키는 효과, 결집을 상대 지지층의 결집을 약화시키는 효과만 1위는 못 해도 가져와도 네.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중도층에서 또 그 자기가 무당층 선거 찍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또 선거 때가 되면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은 차근하면서 찍잖아요. 네. 근데 진짜 싫으면 안 간단 말입니다. 투표장에 안 가죠. 네, 그럼 이제 잠재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을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 감안을 하면 예. 지역구에서 어느 정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더라도 지역에서는 특히 PK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부산, 경남, 대구, 경북은 원래 지지세가 강한 곳이고. 네. 예. 그런데 PK가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 들어서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 격전지로 떠올랐는데 예. 조국 후보 당시 임명 때만 해도 PK 여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무리가 일어나면서 한국당 쪽의 말이지만 예. PK 여론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부산 쪽 의원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굉장히 지역별로는 그렇다. 네. 그리고 아주 희망적으로 보는 분들은 수도권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보수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보수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지지율 면에서 보면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흔들리고 빠졌다라는 데에는 자유한국당의 바람이 좀 많이 실려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여론조사를 사실 해석하는 거는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 그런 네. 마인드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전 총선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가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표현은 자유한국당 그렇죠. 쪽에 많이 썼었죠. 30%좀 넘게 있었죠. 특히 박근혜 네. 정부 시절에 네네. 아무리 죽을 써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는 30%는 간다. 그래서 나왔던 말이 콘크리트 지지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요새는 민주당 쪽 지지도가 오히려 더 강도가 더 세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민주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잘하면 좀 붙었다가 조금 잘못하면 실망하고 금방 빠지고 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지금은 여권이지만 네네. 전통적인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특성이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여당에 대한 지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보면 네. 이전보다는 이 탄탄함의 정도가 상당히 세졌다. 이걸 지금 한국당 내에서도 음. 분석을 하기로는 네. 사실은 이제 이전 박근혜 대통령 전 네. 대통령 탄핵 이후로 이 한국당에 굉장히 실망한 네. 이 콘크리트 층들이 완전히 그 이렇게 말했어요. 나경원 대표가 네. 민주당이 싫지만 한국당은 더 싫다. 음, 이런 프레임에 우리가 지금 갇혀 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오늘 굉장히- 기자간담회에서? 네, 이게 네. 굉장히 정확한 말인 것 예. 같아요. 음. 사실 선거 때 찍으려면 내가 이 정당을 지지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죠. 뭐 홍준표 전 대표 때는 심지어 샤이 보수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투표장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만큼 말하기가 부끄럽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국당의 모습이 지금까지는 그 과거 국정농단 이후에 예. 그 이미지를 떨어뜨리지 못했고 또 본인들이 책임지고 사과하거나 뭐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사람들이 다시 한국당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반면 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국당보다는 낫다는 이런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잘 터지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다 특히 더 약간 한국당 쪽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변수죠. 예.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가 거론이 되고 예. 또 하반기에 계속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안 좋은가요, 그러면? 옛날 생각이 나지 않을까. 친박 반박 간의 갈등 뭐 이런 것도 지금은 내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조국 법무장관 문제로 이렇게 좀 단합을 하고 그렇죠. 있는 거면 오히려 더 퍼지고 있는 양상이고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모 의원은 중진 의원인데 엑스맨이다 조국이 사실은 자기들에게는 우리 편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는. 네, 예. 그 정도로 이제 역할이 컸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승산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정국은 언제까지 그럼 끌고 가나요? 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건가요? 아니면 가능한 한 최대한 오랫동안 오래 끌어보자. 끌고 가고 싶은 것이 목표고요. 그렇지만 예. 국회 보이콧, 국정 보이콧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감사는 사실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정부 질문하고 국정감사가 있는데 예. 이걸 사실상 제2의 인사청문회 전국으로 삼겠다는 게 지금 나경원 원내지도부의 조국 2라운드? 구상입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적어도 민주당 지지층을 흔들어 놓는 효과가 있고 중도층을 좀 한국당 쪽으로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뭔가를 보여줘야 될 텐데 오로지 조국 정국에 매달리다가는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제 두 가지 가정을 해보면 하나는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가 집중되어 있고 오늘은 그 공소장까지 공개가 네. 됐던데 네. 일단은 핵심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그 네. 당국대가 아니죠. 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문서 그게 이제 위조건이 하나 사문서 위조건으로 네. 공소장이 공개가 됐고 네. 또 하나는 한참 요새 검찰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사모펀드 네. 두 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검찰이 오래 수사를 하면서 이 국면을 좀 오래 끌고 가고 싶어하고 검찰의 수사는 최대한 빨리 하면서 예. 이제 새로운 예. 팩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거리들을 계속 던져주기를 지금 바라고 네. 그거를 본인들이 네. 국정조사라든지 대정부 질문 형국에서 네. 던지고 싶어하는 그렇게 해서 최소 네. 11월까지는 어느 정도 이 이슈를 끌어가면서 네. 예결산 전국에서 유리하게 활용을 한 다음에 네. 보수도가 한 12월, 1월 요 정도 정리를 할 그러니까 것으로.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예. 조국으로 끌고 가보겠다 예, 뭐 이런 그렇게 게 보고 있네요.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조국 법무장관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아무것도 없다.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는 조국 장관을 피의자라고 하나 피의 사실에서 더 나간 게 없다. 조국 수사를 통해서 조국 장관은 피의 사실을 다 벗고 무혐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않겠어요? 검찰 저봐라 조국 법무장관 하에 검찰인이 저런 결과를 내놓은 거 아니냐. 특검 네, 그렇죠. 가자. 특검이죠. 국정조사 하자. 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결론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조국 장관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정경심 교수가 이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그 혐의 사실이 실제로 드러나거나 혹은 뭐 극단적인 경우로는 그런 혐의가 중해서 구속 수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조국 사퇴하라. 이게 그렇죠. 사퇴 목소리에 예.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이제 불통 정권 이미지를 좀 더 네. 독재 이미지를 네. 좀 더 씌우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네. 마지막 하나 궁금한 게 혹시나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럼 연말까지 조국 장관으로 장사를 어떻게 하죠? 그럴 경우에는 뭐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제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 네,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으로는 사실 이미 지금부터 네. 가고 있고요.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지만 버텨주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효과는 사실 아니죠. 예. 네, 근데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음. 사실 이미 강행할 거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들의 계산으로는 연말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퇴를 하게 되면 네. 그게 또 지도부의 성과로 또 들어와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 체제가 좀 더 승리했다. 네, 굳건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황교안 대표보다는 이번 국면에서 별로 점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나경원 어떨지 모르겠지만. 원내대표는 아들, 딸 자녀 문제까지 지금 고발된 상태죠. 네, 지금 그거는 당, 막 억울하다고 물타기라고 주장을 하나요? 네, 당 네. 법률지원단에서 앞으로 관련해서 허위 뉴스를 생산을 하면 뭐 고소고발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오늘 또 언론에 선포를 한 상황인데 개인 나경원- 문제인데 왜 당 법률지원단이 나서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 이미지도 같이 연관이 되니까 예. 피상파장론이 되니까. 근데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좀 입지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지난번에 12월 한번 12일까지. 12월 12일까지. 네. 지금 그렇군요. 벌써 차기 주자들이 예. 나서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럼 진짜 궁금한 게 그러면은 연말까지 조국 정국으로 끌고 간다. 이게 그 자유한국당의 유일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다른 게 마땅히 보이지가 않는데 이게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전략인가요? 저는 솔직히 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선거는 4개월 전만 돼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네, 없죠. 정국이 너무나 네. 바뀌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에서 얻은 성과라고 한다면 그동안 계속 내로남불 해왔고요. 네. 좌파의 위선 이런 이야기 해왔는데 예. 이게 어느 정도는 먹혀들 만한 그런 걸 마련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흔들릴 틈만 있어도 충분히 옛날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을 쟤네도 해본 것 저렇게 같습니다. 깨끗하지 않아.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요. 국회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으로는 오늘 원래 예정됐던 네.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미뤄졌지만 네, 네. 다른 국회 일정들을 예정대로 한다는 거죠. 국감이나 대정부 질문은. 근데 예정대로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대정부 질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자 미국에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일부 장관들이 따라가는데 이제 한국당 의원들 말로는 예. 이 장관들이 반드시 대정부 질의에 나와야 있어야 된다는 된다. 거예요. 네. 사실 그렇진 않아요. 차관들이 와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전국을 좀 오래 끌고 싶은 일종의 지연 전략인 것 같은데 예. 아마 원래 일정만큼 빠르게 할 수는 없고요. 예. 조금씩 며칠씩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 국감도 9월 30일이 아니라 예. 10월 초까지도 미뤄질 수는 있는데 예. 그래도 보이콧은 없다는 게 지금 원내 지도부의 설명입니다. 보이콧은 없다. 네. 보이콧은 없지만 현재는 보이콧 상태로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는 지금 청문회 정상적으로 전략이랑 하고 좀 있나요? 비슷하죠.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요. 언제부터 좀 정상화될지도 현재로서는 점치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국감 시즌이 되면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을 국감은 겁니다. 보통 며칠부터 9월 30일로 원래 합의를 했었는데 시작이 30일인가요? 네. 그로부터 90일, 60일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갑자기 예. 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잘 검색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네 그때가 되면 이제 한국당으로서는 굉장히 네. 호재인데다가 네. 지금도 벌써 의원실에서는 네. 국감 준비를 자료들이 들어갔습니다. 좀 네,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있어요. 사전 예. 작업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어서 이걸 반드시 할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는 이뤄질 것 같은데 네. 장외투쟁이랑 병행을 해야 돼서 굉장히
좀 복잡한 날들이 이어질 것 같아요. 국회에서 예.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밖에 국회 나갔다 시간으로 왔다 갔다. 되면 황교안 대표 주목도가 떨어지죠. 그렇죠. 예. 황교안 대표는 장외에 그래서 장외 자꾸 장애로 끌고 집회하고, 나가려고 예. 하는데 그래서 그 내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들도 있고 우리 돈도 다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었는데 그나마 이제 삭발로 네. 그런 논란들을 좀 잠재우고 자기가 몸을 던지고 이 네. 결기를 내보이면서 네. 그나마 리더십이 좀 살아나고 있다. 네, 그런 추석 거죠. 전만 해도 사실은 계속 장애 집회 얘기만 하니까 네. 의원들의 불만이 거의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데 홍준표 전 대표 경우도 뭐 당 지도부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갈면 안 된다. 이렇게 의원하고 논쟁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민경욱 의원이었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마지막 질문 하나 짚어볼까요? 이 올해 정기국회가 사실상 총선 전의 마지막 국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기국회 때 법안 처리도 사실 많이 해야 되고 보통 예산안 처리하는 연말쯤에 밤새서 몇백 건 처리하는 이런 관행들이 있고 그런데 지금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좀 있죠. 네, 지금 패스트트랙부터 포함해서 그렇죠. 선거법 뭐 이런 거 있죠. 그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패스트트랙 선거법,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가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예. 이슈가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막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네. 복잡한 사안이고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그것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 대치 상황 이 정도면 시간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예. 그 소재 부품 관련법을 조금씩 개정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빨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역시 지금 지원하는 거죠? 네, 네. 되지 않고요. 그리고 청년 기본법이 있어요. 아마 지금 또 전국이니만큼 청년들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청년 기본법 얘기도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청년 기본법은 뭔가요? 청년 수당. 청년 규정을 19세에서 34세로 확대를 하고 아. 청년 관련 지원들을 예. 이제 총괄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주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청년 관련 입법이 거의 없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거는 여야 모두 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건 뭐 야당도 비토를 걸기 쉽지 않죠. 예. 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얘로? 위한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서 지금 입법 예고를 하는데 예. 이게 노사 간에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니만큼 10월에 예. 논의가 펼쳐지면 예. 굉장히 큰 격돌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전에 황교안 대표가 박용만 전 회장 지금 회장인가? 상공회의소. 예. 만났을 때 예. 거기서 요구한 게 이제 경제 관련 입법을 해달라. 예.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는 거죠. 예. 탄력 근로제 관련 입법이나 이런 것도 사실 야당이 요구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아마 그쪽에서 굉장히 또 열심히 음. 좀 부딪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할 일 많은데 이렇게 일 안 하고 사실 국회는 협상을 하는 자리이기도 한데 2020년 내년도 예산안도 아마 지금 여야 관계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요. 국회 조금 정상화되면 다시 한번 또 같이 얘기 좀 해보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